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유통 판매 초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온라인 판매, 유통, 정보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 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대형마트는 코로나 때 외출 감소, 집밥 소비로 인해 소폭 성장했으나 엔데믹 이후 2023년도에 역신장하였는데 이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경쟁적으로 온라인을 강화하였으나 온라인 사업 적자 심화와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의 경쟁에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 기대를 모았던 신세계 온라인 연합, SSG닷컴, G마켓 옥션, 그리고 모든 롯데 유통 계열사 온라인몰이 통합된 롯데온이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처참히 실패한 2023년 이후에는 온라인에 밀릴 수밖에 없는 비식품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본업인 식품 기반의 오프라인 유통에 집중하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면 지속적인 하향 트렌드입니다. 정부 규제, 의무 휴업 출점 제한 이런 정부 규제 및 온라인 영향으로 계속 하향 트렌드를 걷고 있으며 매출이 부진한 점은 계속 폐점하는 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대부분 직매입 거래인데 일부 수수료 거래도 존재합니다. 주력 상품군은 신성 가공식품, 비식품, 패션 전품목인데 식품 위주로 재편 중입니다. 기타 사항을 살펴보면 신규 거래는 제조업체나 직수입업체 아니면 거의 불가능입니다. 생산자 직거래 원칙이거든요. 평균 마진은 30에서 45%, 정산 주기는 45일에서 60일입니다. 빅3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입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익 악화로 인해 거래업체 상품을 압축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구색 상품이나 트렌드 상품은 기존 벤더 업체로 입점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PB 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입점의 기회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인점별 가격 경쟁이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가치를 제한하는 이런 경쟁으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바이어나 MD의 권한이 축소되는 트렌드인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MD와 바이어와 업체와 결탁인 부정부패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델리카 및 밀키트 요쪽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점은 자체 온라인몰을 모두 엄청나게 밀고 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 밀려서 성과는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할인점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점 리뉴얼을 들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같이 점포 면적의 최소 60% 이상을 그로서리로 가는 특화 매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 특화 점포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매장에서 식품을 확대하고 비식품을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게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창고형 할인점 숨고르기입니다. 창고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는 야심차게 출발한 맥스가 6개점에서 정체를 하고 있고 홈플러스 스페셜은 사실상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마트만이 트레이더스를 어느 정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창고형 할인점이 이제 한번 이제 이 측면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통합 소싱입니다. 2023년에 롯데마트가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었는데 여기에 할인점과 슈퍼마켓 간 통합 소싱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기존에는 업체 코드만 통합하고 별도 소싱 조직을 운영했으나 2023년에 완전히 소싱 조직을 합치고 진정한 통합 소싱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이마트도 할인점, 슈퍼, 편의점, 소싱 조직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편의점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할인점 슈퍼는 아마 무조건 통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납품가 인하 압박은 롯데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제조업체한테는 좋지 않죠. 물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결국은 공급가 인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롯데마트가 앞서 나가는 듯 보이나 실제 점포당 판매액 측면에서는 이마트가 압도적 1등이고 큰 차이를 벌려서 홈플러스
그 다음에 롯데마트 순입니다. 각 업체별 특징을 살펴보면 이마트는 명실상부한 1등 할인점입니다. 2등, 3등과 차이가 큽니다. 1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근데 이마트도 전통적인 할인점에서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지금은 트레이더스가 급속 성장 중이라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PB 상품인 노브랜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도 노브랜드가 깔고 편의점에도 노브랜드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노브랜드 샵도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SG닷컴과 시너지가 좀 미흡해 갖고 여기서 온라인 사업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쿠팡한테도 전체 유통 1위 자리를 빼앗겼으며 2024년에는 첫 희망퇴직을 단행할 정도로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인수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팔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홈플러스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이마트와는 여전히 차이가 매우 큽니다. 롯데마트도 롯데온과 야심차게 이렇게 출발을 하였지만 시너지 효과가 미흡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로마트는 이 세 개의 마트와는 좀 틀립니다. 공기업 성격의 할인점이면서 국내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빅3 점포와 달리 점포의 권한이 매우 높습니다. 상품 입점, 점내 특별행사 결정도 점포에서 큰 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점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본사의 협력업체 코드를 받아도 점포 영업을 해야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빅3 업체 대비해서는 입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차별화된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들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대부분이 직매입 거래입니다. 주력 상품군은 신선, 가공, 비식품, 패션 등 정품목인데 할인점과 마찬가지로 식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특이하게도 멤버십 회원제입니다. 코스트코는 연 회원비로 수익 창출을 합니다. 상품 판매로 인해 수익 확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품 마진 최소화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을 끌어당기고 있죠. 국내에서는 코스트코만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할인점 대비 5에서 15% 저렴하면서 상품 마진은 3에서 25%입니다. 운영 상품 숫자를 보면 할인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구색 상품이나 트렌디한 상품은 취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상품이나 대용량 상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팔레트 단순 진열을 하고 있고 매장 인테리어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만 진행하면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데 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트코입니다. 강력한 창고형 할인점 업계의 리더입니다. 트레이더스, 롯데맥스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코스트코를 정말 찐으로 사랑하는 많은 충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매출액도 아주 탁월합니다. 코스트코 한 개점 매출이 일반 할인점 3개에서 5개점 매출과 동일합니다. 타 창고형 할인점 대비 차별화된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코스트코는 상품 마진이 높으면 담당 바이어를 징계하는 정책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마지노선이 15%입니다. 한마디로 바이어가 15% 이상 마진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공동 소싱하는 코스트코 커클랜드 PB의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를 사기 위해 가는 고객도 많죠. 한국 코스트코는 전 세계 코스트코 중 실적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잘 되고 있는 매장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더스입니다. 이마트의 차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이마트 할인점 자체는 역신장하고 있지만 트레이더스는 연 10에서 20%로 꾸준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부진 점포 위주로 트레이더스로 전환 중입니다. 코스트코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 질주 중인데 코스트코가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롯데마트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코스트코를 바라보며 시작은 했는데 6개 점에서 출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고형 할인점 입점 방법은 할인점 홈페이지 내 입점 제한 코너에서 입점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 속에서 상품 속에서 이행 보증보험, 전자계약, 신용평가 등 대기업이다 보니 깐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MD가 입점 승인을 하면 입점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온라인몰 입점이 쉽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공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할인점 공략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유통과 경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업인 식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식품은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트렌드인 식품의 주요 카테고리를 보면 간편식 HMR, 간식 및 페어림 쪽에서 세부 카테고리, 냉장 디저트, 냉장 간편 밀키트, 냉동 간편 튀김, 소스, 치즈 등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대용식 집밥 필수 재료에서는 라면, 어묵맛살, 식용유지, 소스, 조미료가 인기가 높습니다. 원물 원산지 차별화 기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 비건, 요거트, 기능성 음료, 과채 음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입점 제한을 하게 되면 MD들이 좋아하고 진열 공간 확보 및 매출 확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공 원물 베이스의 HMR이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코스트코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홀세일 전용 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그게 인기가 있으면 일반 대형 할인점으로 추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점당 매출의 경우 코스트코는 일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거든요. 코스트코 특화 상품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바이럴 마케팅 및 브랜딩 광고도 됩니다. 게다가 재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들을 통해 온라인에 깔리면서 자동적인 온라인 광고가 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대비해서 트레이더스나 롯데맥스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대비 매출이나 고객 트래픽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코스트코 특화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창고형 할인점이나 일반 대형마트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코스트코 상품만 전문적으로 재판매를 하는 수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상품들을 온라인상에서 도배를 하면서 자동으로 온라인 광고와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총 20시간 68강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5개월간 무제한 들으실 수 있고 강사인 저에게 5개월간 무제한 1대1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